저희 지금 IPv4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어제 시험 봐서 70점 미만 된 친구는 오늘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는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지를 제가 좀 이따가 그 공지사항에다 써놓을게요. 자, 이제 좀 진도가 지금 방학 동안 하는 기간에 요렇게 진도를 해야지만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조금 이 과정을 사전에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잘 모르는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조금 없는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 LMS를 여러분이 쓰면서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그럴 기회라고 보입니다. 이제 IP 버전 4 패킷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IP가 지금처럼 이게 파퓰러해질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거는 킬링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웹 서비스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웹 기반으로 전부 다 교육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IP가 이렇게 파퓰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PDU에서 보게 되면 헤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헤더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면은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야지에 대한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IP에서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중에 소스 어드레스는 다시 리플라이 할 때 쓰이고요. 경유해서 지나가는 라우터는 소스 어드레스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IP라는 것도 설계를 했었고요. 근데 뭐 일단은 그거보다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충실하게 보게 되면 헤더에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가지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헤더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헤더에 포함된 인포메이션은 그 패킷 핸들링하는 레이어 3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거를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버전 4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바이트를 가져요. 지금 이게 4바이트고요. 이 4바이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바이트 헤더를 가져요. 그래서 뭐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각각 4바이트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요.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빗 단위로 합니다. 이제 바이트 단위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고 빗 단위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빗 단위예요. 비트 단위에 대한 것이고요. 버전에 대한 것이 있고요. 버전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헤더 랭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0바이트 고정인데 왜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옵션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옵션 헤더를 더 붙여가지고 랭스를 정의하는데 랭스는 이게 4바이트를 1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바이트면 5라는 값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요. 이 헤더는 그러니까 4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옵션도 4바이트 단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DS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QS에 대한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 이렇게 보게 되면 개런티하지 않고 그냥 뭐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했는데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했지만 이 원래 이제 타입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TOS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TOS라는 거에 보면은 뭐 로스
우선으로 하느냐, 뭐 딜레이 톨러런스에 대한 거 우선으로 하느냐, 그렇게 같이 초기에 디파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타입 오브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후에 지나가서 IP QS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QS가 인트 서버하고 딥 서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딥 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 베이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딥 서브 디퍼런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보다는 조금 나은 서비스, 기존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를 디파인하는 것이 클래스 베이스 서비스예요. 그 프라이어티 주는. 그래서 그 QS 방법의 하나로서 더 많이 코딩을 현재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DSCP라는 것이 딥서브 코드 포인트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어떤 그 컨제스션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필드예요. 그래서 explicitly 컨제스션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필드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버전 4 옛날 책 혹은 뭐 여러 자료를 보면 여기 그냥 타입 오브 서비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라는 걸 해서 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딥서브에 대한 필드로 쓰고요. 이거는 이제 V6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토탈 랭스는 헤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와가지고 전체 사이즈에 대한 것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게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 1500이다라고 하면 1500까지 넘지 못하도록 해서 갈 수 있는 사이즈에 대한 것을 디파인을 여기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이 프래그먼트 옵셋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에서 오는 데이터가 세그먼트죠. 위에서 오는 세그먼트가 여기 IP 패키타이징 할 때 이걸 이제 몇 개 이제 프랙으로 쪼개서 보내요. 그래서 쪼개서 보낼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 몇 번째다 하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이고 이게 몇 번째다에 대한 것을 갖고 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래그에 대한 거는 뭐 나오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앞에 헤더에 보게 되면 타임 투 리브라고 TTL 값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라우터를 경유하면서 얘가 몇 개의 홉을 지날 때까지 유효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공비로서 남아있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중간에 라우터들이 막 경유해서 지나갈 때 얘가 좀비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값을 정의하고요. 이 값이 설정된 것을 혹은 라우터를 홉이라고 그러는데 그 홉에서 처리할 때마다 하나씩 값을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라우팅을 하지 않고 그냥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폐기하고 나면은 이제 ICMP로 그 패킷을 디스가딩 했다는 것을 다시 소스단에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것이 기능이 ICMP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타임이라고 돼 있지만 타임보다는 이제 홉 카운트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필드는 그 상위에서 오는 요 데이터, 뒤에 오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TCP인지, UDP인지, 그리고 ICMP도 이걸 타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ICMP인지, 그 다음에 다른 IP, TCP, UDP가 아니든 다른 건지에 대한 것을 싣고 오는 거에 대한 걸 이 프로토콜 필드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 책섬은 전체적인 이 헤더에 대한 것이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책섬 계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싣고 나서 헤더가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성은 이제 바이너리로 빗 단위로서 처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필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해석을 하고 4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 단위로 지금 썼고요. 가장 중요한 필드는 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다 라고 일단 써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 헤더가 1983, 4년 이때부터 이제 썼으니까 지금까지 쓰는
제가 그때 이더넷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디파인에서 쓰는 기술, 통신 기술의 이더넷하고 IP 이것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심플하다는 겁니다. 심플하다. 그 다음에 이 하부 계층, 특히 이제 레이어 2 혹은 레이어 IP 입장에서 레이어 2 하고 이게 타이틀리 커플링이 안 돼 있으니까 공속돼 있질 않으니까 레이어 2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더넷 기술만 하더라도 옛날에 그냥 10몇 IPS 있던 것이 지금 10기가까지 나왔으니까 1000배의 스피드를 업하고 있고 그것도 해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로 됐으니까 2000배가 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더넷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나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요. IP도 보시게 되면 레이어 2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레이어 2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가운데 IP 버전 4가 지금까지 쓴다는 것은 얘가 심플하다는 거.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거를 에서 이제 음성 서비스,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990년대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음성하고 데이터를 합치는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망 쪽에서는 PSTN 전화망에서는 ISDN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그게 전화망 기반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합치는 거야. 데이터 서비스를요. 그 합치는 게 엑스타25를 합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엑스타25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엑스타25라는 서비스를 이제 일반 PSTN망에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기술이 ISDN 기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인터넷망에서도 보이스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게 VoIP 기술입니다. 지금 뭐 상용화 쓰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열심히 나와서 2000년대에 VoIP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커머셜에서 뭐 상용화 이전에 커머셜 서비스를 한 것이 뭐 우리나라 이제 다이얼패드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이 거의 초등학교 혹은 뭐 더 아장아장할 때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패드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이제 VoIP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인터넷에서 음성을 서비스하는 기술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980년대는 주로 텍스트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막 VoIP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2000년대부터 VoIP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IP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IP는 지금 버전 4 이 헤더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이 현재에도 이 IP 버전 4는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아져서 이런 리얼타임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해졌느냐? 레이어 2 기술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피지컬 레이어 할 때 보게 되면 미디어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에 가장 큰 특징이 옵티컬 파이버 출현이라고 했어요. 옵티컬 파이버가 나오면서 스피드가 이제 100mbps라는 것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IP 밑단에 와이드 에리아 쪽이든 로컬 에리아 쪽이든 이쪽이 스피드가 상당히 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VoIP 기술이 이 V4 헤더만 가지고 와서 가능해진 것이지 뭐 IP가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IP 버전 4는 지금이나 그때나 헤더의 포맷을 보시다시피 똑같은 헤더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더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거 옛날 기술인데 하지 마시고 지금도 쓰는 기술이니까 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쭉 앞에 설명했던 게 나옵니다. 버전에 대한 거 보게 되면 0100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 V6에서도 똑같이 이 앞에 비트는 4비트로 씁니다. 그 다음에 DS, Differentiated Service, QS로 사용된다. 옛날에는 Old
하기에는 이제 타입 오브 서비스라는 것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딥 서브의 코드를 쓰고요. 인트 서브 올더하다? 라고 하긴 좀 곤란한데 IPv6 보면 인트 서브에 대한 필드가 있어요. 그 다음 헤더 체크섬, IPv6 헤더에 커렉션이 컬옵션 되는 것을 디텍트하는 것이 커렉션 하는 건 아닙니다. TTL, 홉 카운트라고 나옵니다. 홉 카운트. 그래서 홉 카운트에서 라우터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값을 감소시켰다가 라우터가 이 값이 만약에 제로가 된 패킷을 받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프로토콜, 레이어 4 혹은 레이어 4가 아니라도 그 안에 싣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필드가 프로토콜 필드입니다. 여기 보면 TCP UDP는 레이어 4지만 ICMP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이에요. 그다음에 소스 데스티네이션 32비트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씁니다. 그래서 헤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 한번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V6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V6 헤더에 대한 V6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망에서 지금 V6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일할 때에는 V6를 많이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V6가 파퓰러해질 거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대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웬만한 장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도 그렇고요. 라우터 이런 장치들에서는 이미 V6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V4 헤더의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드레스죠. 지난 시간에 제가 주소에 대한 얘기할 때 클래스 A에 대한 거 할 때 뭐 미국 대학에다가 클래스 A를 하나 줬는데 중국에다도 클래스 A를 하나 줘. 그렇게 V4 어드레스에 대한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V4가 이렇게 대중화 파퓰러 될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거죠. 그래서 어드레스에 대한 고갈 문제.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에나 사이트 아이에나에서 IETF에서 주소라든가 번호 관리하는 데라고 했어요. 도메인 관리하는 데에서는 V4 주소에 대한 거를 더 이상 이제 어사인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가 잘 지원이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빗 주소 영역을 쓰는 데가 정말 많아졌어요. 프라이빗 어드레싱을 쓰는 데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주소를 가지고 나서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썼는데 임시 방편이 되게 큰 거죠.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NAT라고 하는 걸 중간에 두고 나서 엔드-투-엔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엔드-투-엔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쓰는 사용자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한번 공부해 보길 바라는데 사이버 시큐리티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걸 필요로 해요. 어쨌든 그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컴플렉시티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NAT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기 쓴 것처럼 템포럴 리솔루션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를 해결할 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레이턴시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뭐 트러블 슈팅하는 문제, 트러블 슈팅 하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NAT를 그럼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여기는 써 있지 않습니다. IoT 쪽. 이제 여러분이 5G 이동통신망에 대한 얘기
기사라든가 뉴스 혹은 뭐 이렇게 많이 볼 텐데, 그다음에 통신 쪽 이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5G 쪽에 가장 세 가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브로드밴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여태까지 이동통신망이 3G, 4G, 5G로 쭉 발전해오는 가운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브로드밴드 서비스니까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HD TV급 이상으로 UHD, HD TV급 이상, 그다음에 홀로그램, 그다음에 AR, VR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사이언스 해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게 하나가 통신망에서 방송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겠지만은 그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또 하나는 IoT 서비스. 이 세 가지가 5G 이동통신망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IoT 쪽 관련해 가지고 할 때 보게 되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그런 것들이에요.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전부 다. 이렇게 쓸 때 이게 전부 다 올 IP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선 더 이상 이제 V4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망이 정말 많이 파퓰러해지고 뭔가 많이 깔리게 되면 IPv6 주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V6를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는 단순하게 IP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통신하는 사람들의 그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G망에 대한 것은 뭐 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 됩니다. 5G 이동통신망은 인프라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통신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뭐 자동차 쪽 한다.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엄청난 큰 IoT 장치입니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IoT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션이 있는 근데 서비스가 크리티컬 IoT 장치예요. 셀프 드라이빙 카가 이게 자율주행차가 그냥 그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다 V6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동차에서 혹은 어디 가서 뭔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와이파이 써가지고 V4 주소에 대한 거 뭐 일반 국민들이 많이 잘 쓰듯이 V6에 대한 것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이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V6 어드레스를 따로 해요. V4 어드레스도 공부하지만 V6 어드레스 따로 공부합니다. 근데 V6 어드레스에 보면은 플러그 앤 플레이로 해서 오토 컨피규레이션 하는 주소 오토 컨피규레이션 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IPv6 간단하게 오버뷰 한번 해보면은 뭐 IETF에서 IP 버전 4 그 다음 버전으로 그거를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주소 자체가 뭐 16바이트입니다. 128비트.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주소 어사인해 놓은 것을 한 20, 한, 한 12%? 앞에 헤더에 대한 거에 몇 비트는 아직 안 쓰니까 그러면 앞에 몇 비트 안 쓰니까 128비트에 저렇게 어사인해 놓고 나서 한 10%밖에 지금 어사인 안 했어요. 지금 그 V6 주소 체계에 쓴 걸 보시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디파인하는 것도 이 주소 그 렌지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만 지금 어사인을 안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그다음에 improved packet handling. 헤더 사이즈는 커졌는데 상당히 심플리파이 돼 있습니다. 헤더가.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헤더에 대한 것이 심플해졌는데 이제 옵션 헤더가 되게 많아졌어요. 옵션 헤더가. 그래서 옵션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맨데토리로 써야 되는 필드에 대한 개수는 되게 줄었습니다.
다음에 버전 4 쓰는 현재 프라이빗 주소 쓰는 NAT에 대한 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해놓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링크 로컬 주소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링크 로컬 주소라는. 그러니까 주소 영역 체계 중에 링크 로컬 주소라는 거를 링크에서만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퍼블릭 주소도 있어요. 퍼블릭 주소도 있고 링크 로컬 주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외부 나갈 때는 이제 퍼블릭 주소를 쓰고 내부 쓸 때는 링크 로컬 주소를 쓸 수 있도록 V6를 만들어 놨지 지금처럼 링크 로컬에서만 쓰고 나갈 때 변환하는 NAT 쓰는 그런 기술은 안 씁니다. 뭐 많은데 굳이 이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프라이빗 주소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쓰고 쉐어드된 퍼블릭 주소를 매핑해서 쓰는 NAT 기술은 쓸 이유가 이제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V6 헤더가 됩니다. 보게 되면 약간 비트 오리엔티드 있어요. 있고 아까 V4 헤더가 20바이트였는데 V6 헤더는 40바이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옵션 헤더가 쭉 붙는데 일단 어드레스가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뭐 16바이트, 16바이트 이것만 해도 벌써 32바이트가 돼요. 32바이트.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앞에 버전 4비트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클래스라고 해서 이게 딥서브 코드에서 썼던 거랑 동일하게 쓰는 8바이트짜리를 씁니다. 8바이트짜리를. 플로우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플로우 레이블이 인트서브라고 하는 모델에 쓰는 거예요. 이제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여기 이외에는 아마 V6 QS 할 때 나올 때 안 나오는데 저 플로우라고 하는 컨셉이 뭐냐면 IP망의 관점에서 보면 어시리즈 오브 패킷이에요.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프로세싱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스테이트 리스라고 그랬어요. 스테이트 리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전에 패킷 내가 뭘 처리했는지 관계없고 다음번에는 뭘 처리할 게 없지? 패킷 바이 패킷으로서 그냥 프로세싱하는 게 스테이트 리스였어요. 그러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에서 라우터 여러 개 경유해서 간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그냥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로 그냥 각각이 그냥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시리즈 오브 패킷 하나의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시리즈 오브 패킷으로 쭉 가게 되는 걸 조금 프로세싱을 빨리 해준다면 혹은 걔에 대해서 뭔가 얘에 대한 거를 굳이 6단까지 올라오지 않고 한 2.5계층, 2계층에서 그냥 간단하게 플로우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보질 않고 라우팅 테이블 보자. 무슨 얘기냐면 소스하고 IP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지 않고 플로우만 보고 나서 플로우로 처리해버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우팅 엔진에 라우팅 테이블을 보지 않고 밑단에서 플로우 테이블이 있어갖고 플로우 테이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라우터 장치예요. 레이어 3 디바이스 장치들이 저 플로우만 보고 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라우팅 테이블 지나다니다가 얘가 시리즈 오브 패킷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플로우네 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냥 플로우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라우터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요. 그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 스위치라든가 그다음에 MPL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컨버지드 네트워크에서 혹은 현업에 나가가지고 쓰게 되면 이 플로우를 써가지고 패킷 전달하는 장치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 몇 가지가 용어를 달리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좌우지간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라우터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중간에 레이어 3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바로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 클래스 기반으로 QS 제어할 수도 있고 플로우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두 개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두 개 다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만 QS 제어를 합니다. 이쪽 에리아는
클래스 기반으로, 이쪽은 인트 서버 기반의 그 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QS에 대한 그 팔리시를 또 하는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망 관리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사용자들은 잘 몰라도 될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이수하는 거는 사용자 레벨이라기보다도 운용자 레벨 또는 개발자 레벨까지를 생각하고 나서 이 과정을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운용자 입장에서는 저 플로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비트가 되게 깁니다. 뭐 20비트 정도 돼요, 이거지. 맞나요? 16에 4시니까. 20비트의 플로우 레이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로드 랭스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로드 랭스. 페이로드 뒤에 오는 전체 콘텐츠에 대한 랭스를 디파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헤더라는 것이 이게 프로토콜 필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것이 오는지에 대한 것을 디파인해요. 그래서 이 헤더라고 하는 것이 그 옵션 헤더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헤더에 대한 것을 무엇이 쫓아올 수도 있고 혹은 TCP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요. UDP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요. ICMP가 바로 붙을 수 있는 게 요 넥스트 헤더로서 C 프로그래밍에서 포인터랑 비슷해요. 어떤 다음 포인트가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옵션 헤더가 있잖아요. 옵션 헤더에 보게 되면 거기도 넥스트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맨데토리 헤더 있고 옵션 헤더 TCP 붙는다라고 하면 다음 옵션 헤더가 무엇인지 포인팅 해주고요. 이 헤더 중에 다음 헤더가 무엇인지 또 포인팅 해주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TCP야 라고 하는 식의 그 포인트를 지정하듯이 넥스트 헤더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TL 값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홉 리미트라고 이게 딱 분명하게 썼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왜 time to live라고 썼느냐? 버전 4에서는 time to live라고 해서 time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실제 운용되면 홉 카운트로 운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홉 리미트라고 썼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냐면 과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거를 알아야지 이게 왜 타임이라는 얘기를 썼는지 알 수 있는데 전화망이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 전용 망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냥 전화망 기반으로 그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는 전화망이고 전화망은 기본적으로 동기가 다 맞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도 다 동기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임 기반으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도착하지 않은 패킷은 디스카딩 하도록. 아마 맨 처음에 버전 4 만들었을 땐 그렇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홉 카운트 라우터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빼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V6에서는 분명하게 보시다시피 홉 리미트라고 해서 딱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V6 헤더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V6 헤더랑 딱 보게 되면 요 필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 필드 남아 있고요. 이 토탈 랭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뭐 굳이 본다면 토탈 랭스하고 인터넷 헤더 랭스를 가지고 페이로드 랭스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세 가지하고 트래픽 클래스는 타입 오브 서비스로 들어왔고 이건 새로 디파인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다 없었어요. 그다음에 헤더 책섬이 페이로드 책섬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긴 한데 저 중에 헤더 책섬이 또 있는 거예요. 페이로드 랭스. 여기 책섬이 없네. 책섬이 없어졌죠. 책섬이 없고 페이로드 랭스. 자, 요거랑 헷갈렸습니다. 이렇게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왜 이렇게 책섬이 없어졌느냐라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V6를 디파인하던 시대는 2020년대 초반에 디파인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에러가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가 여러분이 뭐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막 라우팅 테이블에서 뭐 로스 뭐 패킷 로스 나가지고 뭐 이런 거 이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먼 네트워크 혹은 거기 우리가 제3국 어딘가에 가는데 경유하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환경이 안 좋다. 그때는 중간에 패킷 로스가 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약간 선진국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거의 로스가 나는 그 비율이 옛날만큼 심하지가 않아요. 물론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뭐 피지컬 라인이 안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옛날만큼 뭐 이렇게 미디어 특성이 나빠져서 코엑스얼 케이블 특성이 안 좋아서 트위스트 페어가 안 좋아서 거기서 로스 나는 거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 이더넷이 또 합니다. 이더넷이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트레일러에서 헤더 잭슨하는 것도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그 통신망이 그렇게 로스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헤더 잭슨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킷에 대한 앞에서 설명했던 거에 대한 것을 여기 또 하고 있습니다. V6는 01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딥서버 필드가 들어가고요. 플로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플로우에 대한 것이 앞에 자료에서 보면 올더 인트 서브라고 그랬는데 올더 인트 서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트 서브 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20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거는 약간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있다라고만 이 과정에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이로드 랭스가 어, 페이로드에 대한 사이즈를 얼마만큼 싣고 가는지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넥스트 헤더에 대한 것은 TCP, UDP, ICMP 레벨 프로토콜, 헙 리미트에 대한 게 TTL 필드에 대한 것을 헙 카운트라고 이름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IPv6 헤더에 보면 익스텐션 헤더, 옵션 헤더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름이 익스텐션 헤더입니다. 익스텐션 헤더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죠. ES 라고 하면 또 인캡슐레이션 헤더라는 것이 또 시큐리티 헤더가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헤더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익스텐션 헤더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에서는 필요한 거에 대한 걸 진짜 옵셔널리 집어넣고요. 아까 없어졌다고 하는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거, 이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전부 다 익스텐션 헤더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게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센티케이션 헤더가 있고 인크립션 헤더라는 것이 있어요. 인크립션 헤더하고 오센티케이션 헤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V4에도 적용되고 V6에도 적용돼요. 거기에 전부 다 이 익스텐션 헤더로 들어오고요. IP 모빌리티를 지원해 줍니다. IP 모빌리티 헤더라는 게 있는데 IP 버전 4에도 모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헤더에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IPv6에서 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하기 위한 익스텐션 헤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터가 프래그멘테이션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 요거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여러분 V4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내용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걸까 아니라 어, 이제 여기 소스죠.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아우터를 두 개를 경유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제가 화면을 보여줘야죠.
혼자 쓰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에 대한 건데, 보게 되면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데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프래그멘테이션이 내가 2000바이트를 보냈어요. 2000바이트. 근데 여기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예를 들면 1000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낼 수 있는 사이즈가 7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바이트가 갈 수 있는 걸 여기서 보낼 때 1000바이트로 두 개로 쪼개서 보냅니다. 1000바이트. 그리고 여기서 보낼 때는 700하고 300짜리로 보내고요. 여기도 700하고 300짜리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쪽 데스티네이션에 있어서는 무슨 이제 자연스럽게 다 설명이 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은 동일해요. ID 값은 예를 들면 ID 값은 얘가 A라고 쓸게요. 네, 여러분 숫자랑 헷갈리지 않게 ID 값은 A라고 써요. ID 값은 다 동일하게 A라는 값으로 다 옵니다. ID는 A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 해야 된다. 이거 프래그멘테이션 했어 하고 프래그멘테이션 그 비트가 있어요. 프래그멘트를 1로 세팅을 합니다. 프래그멘트 됐다고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야라고 하는 걸 세팅하는 데가 있어요. end야라고 하는 세팅하는 데가 있어요. 비트에 보게 되면 그러면 프래그멘테이션 보고 나서 end까지 보고 나서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받는 순서가 이 순서대로 지금 두 개만 돼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개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옵셋을 줍니다. 옵셋은 난 0번째부터 시작이야. 나는 1000번째부터 시작이야. 라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라우터는 그냥 여기 있는 라우터는 받는 대로 그냥 처리해요. 얘는 그냥 아이디 값 몇 번이구나. 그 다음에 옵셋이 몇 번이구나. 그다음에 받는 대로 그냥 빡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순서대로 줄게요. 600에, 300에, 700에, 300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내가 플래그 됐다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합니다. 플래그 됐다, 플래그 됐다, 플래그 됐다. 그다음에 엔드인지에 대한 여부를 표시합니다. 엔드 아니고 아니고 1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셋 값이 이제 다 들어가요. 옵셋 값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0번부터 시작하고요. 난 700번부터이고요. 나는 1000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700이라고 이렇게 옵셋이 옵니다. 물론 아이디 값은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버전4에서 쓰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TU 사이즈 값이 얼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하시게 되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V6에서는 MTU에 대한 값을 먼저 찾는 과정이 있어요. MTU 값을 맨 처음에 쭉 해서 엔드투엔드 딱 하셔서 이 네트워크에 지금 저기 MTU의 가장 민용 값은 700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소스단에서 그럼 700으로 만들어서 보내요. 700으로. 그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얘가 2000이니까는 700짜리 보내고 그다음에 700짜리 보내고 그다음에 600짜리 보내지. 이게 세 개를 보내게 되면 중간에 라우터가 프래그멘테이션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V6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라우터는 이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이 이 익스텐션 헤드에 이런 정보가 여기 동일하게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프래그멘테이션하고 옵셋 값 설정하고 저 플래그 여기 이제 플래그 제가 앞에 이제 플래그라는 걸 필드가 나오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플래그의 비순서를 보세요. 그 플래그에 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프래그멘트 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에 표시하는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V4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그 V4에서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내용을 어, 다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데이터 통신 과목이라든가 다른 교과목에서 저런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프래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저 프래그멘트 옵셋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저 플래그, 프래그멘트
하면서 저 플래그에 대한 비트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근데 V6에서는 MTU 값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값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을 맨 처음 소스단에서 MTU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MTU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 실제 환경에서는 MTU가 이더넷으로 했을 때 1500일 경우가 많죠. 1500, 1500, 15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제 환경에서는 거의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로 다 지나다닌다고 했을 때는 그냥 1500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자 여기 요거 때문에 unlike V6 같이 V6 패킷은 프래그먼트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6 헤더에 대한 것을 와이어샵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트가 호스트 이제 PC예요. PC에서 어떻게 루트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볼게요. 호스트가 어떻게 디시전 하는지, 포워딩 디시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스 단에서 패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IPv 나는 라우터가 아닌데 왜 있지?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디바이스들은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호스트하고 라우터의 차이는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갖고 있고 라우팅 하느냐 하느냐지 테이블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 그리고 ARP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갖고 있습니다. 호스트가 맨 처음에 자기한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V4에서 127.0.0.1 자기 자신에 대한 거. 혹은 V6에서는 더블 콜론 1이라고 하는 주소가 itself에서 이게 요 주소는 그냥 단순하게 TCP/IP 모듈에 대한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로컬 호스트, 리모트 호스트라는 말 쓸 거예요. 로컬 호스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같은 랜 세그먼트에 있는 데스티네이션이고요.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리모트 호스트라고 할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내 PC1 요 디바이스가 168.10.12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 게이트에 있는 .1이고요. 이때 만약에 .15에 있는 PC2에 대한 건 로컬 호스트라고 명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을 리모트 호스트라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소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로컬인지 리모트인지를 확인을 해요. 로컬이냐 리모트냐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V4 헤드일 때는 소스가 만약에 자기에 대한 서브넷 매스크 갖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컬이다, 리모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92.168.10.0 그러니까 10점에서 10.1에서 254까지는 자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V6에서는 네트워크 프레픽스, 로컬 라우터가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프레픽스를 보고 나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로컬 트래픽이다, 로컬 호스트에 가는 트래픽이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냥 자기 직접 그냥 확 전달을 하면 됩니다. 밑단에다 레이어 2에다. 근데 리모트 트래픽이다. 그러고 하면은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포워딩을 한다. 라고 하면 결정이 끝났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어 3 스위치라는 게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자기 같은 랜 세그먼트에 있는 거하고 같이 있는 주소 영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트래픽 랜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포워딩 할 수 있는 다른 쪽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네요. 그래서 라우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워딩은 약간 레이어 2에 대한 용어고 라우팅은 레이어 3에 대한 용어예요. 만약에 배드 이게 설정이 잘못된 거죠. 없거나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그 트래픽은 그 랜에만 있지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스트가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하느냐? V4에서는 스태티컬리 자기가 매뉴얼리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PC 설정하면서 오토 컨피그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V4에 DHCP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설정될 수가 있다. V6에서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을 보내가지고 해당하는 라우터가 이제 나 누구야 하고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라우팅 테이블에서 스태틱 루트가 됩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스태틱 항상 정적으로 이제 하고 라스트 리조트 루트라는 이런 말을 가끔 써요. 라스트 리조트 루트예요. 진짜 출구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아, 다른 디바이스들에 대한 에 대한 거 만약에 이제 내가 외부로 트래픽을 보내려고 할 때, 내가 아까 이제 리모트 호스트로 보내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호스트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잠시 쉬는 동안 여러분이 요 코맨드를 쳐가지고 내 PC에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네트워크예요. 이건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이건 라우터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192.168.10.0 네트워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이고요. 이 PC는 .10입니다. 지금.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네스테트 바 R이라고 하는 걸 쓰거나 바 프린트 쓰거나 해서 네스테트에 대한 코맨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고요.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약간 홉이랑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 192.168, 10.1 이게 이제 스태틱 디폴트 라우터가 돼요. 여기 0.0.0.0에 대한 것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아마 윈도우즈에서 약속을 이렇게 하나 봐요.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것을 0.0.0.0으로 표시하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쓰는 거죠. 127 네트워크, 127 네트워크, 192 네트워크, 24 네트워크, 25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게이트웨이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시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